안녕하세요. 오늘 잘파심 시간에는 아주 유명한 분이시라서 딱 보자마자 누군지 아실 거라고 느껴집니다. 장문정 쇼 호스트시면서 여러 권의 책을 써주신 작가님이세요. TV에서 뭐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소개가 필요 없는 분 같지만 그래도 직접 본인의 소개를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문정이고요. 법인 3개를 운영하고 있는 마케팅 업자입니다. 마케팅 컨설팅 회사 운영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마케팅 회사 지사 운영하고 있고 또 제조 판매 법인 운영하고 있는 3개 법인 운영하는 컨설팅 업자고요. 내후년이면은 이제 딱 만 30년 되는 직장인이고요. 이 채널 특성상 또 매출이 인격이고 실적이 깡패다 보니까 매출로 얘기하자면 그렇죠. 온라인에서는 시간당 1시간에 125억 판매했었고 101억 또 87억 그때마다 막 뉴스 나오고 했었던 뉴스에 나올 만한 오프라인에서는 B2C로 B2B가 아니고 B2C로 B2C. 대고객으로 사업 설명회 때 부동산 투자 설명회에 있었거든요. 1시간에 210억 판 기록이 있고요. 재작년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저희가 제품 하나 만든 거 출시하면서 29분 정도 PT에서 39억 정도 판 게 있고요. 정량평가는 이렇고요. 정성평가는 지금 자문하는 회사들이 워낙 많아서 뭐 이게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매출에 하여튼 일임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거의 아닙니다. 뭐 이게 기네스에 올라갈 법한 거 아닌가요? 우선은 제가 예전부터 책으로 접해서 대단한 작가님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것보다 전 처음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 어떤 쉼이 있다고 할까요? 그 어떤 자신의 판매 그 대단한 기록을 만드실 때 목소리의 중요성이 엄청 있을 것 같아요. 비중적인 면이.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 건지 남들도 뭐 따라 할 수 있는 건지 좀 이런 걸 좀 궁금합니다. 이게 원래 제 소리는 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높았다. 목소리가 가늘고 굉장히 높은 하이톤이었거든요. 근데 대신에 목소리는 맑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방송반을 했었고요. 근데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라디오에서 뽑혀가지고 당시 MBC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최고 그렇죠. 인기 있었던 라디오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레포트를 했었어요. 근데도 늘 고민되는 거는 톤이 너무 높으니까 목소리가 도레미파솔솔 막 안녕하세요 막 이래. 그래서 변성기를 안 거치고 그냥 나이를 먹더라고요. 성인이 됐는데도 목소리는 깨끗한데 소리는 높고. 그래서 그때 이거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 롤모델을 한 사람을 딱 정하고 그 사람의 그 발성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누구였나요? 양지훈 성우라고요. 양지훈. 예전에 그 600만 불에서 맞아. 이런 연세가 나오시네요. 예전에 주인공 많이 하셨던 맞아요. 그 어디에 많이 하셨냐면 그 근래 이제 은퇴는 하셨는데요. 그 되게 유명한 거 뭐더라? 세상에 이런 일인가? 세상에 이런 일. 뭐 하여튼 그런 프로들 많이 하시고 예전에 주인공. 근데 그분이 정말 딱 저음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발성 연습을 많이 했고 흉내내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사사도 받으셨어요. 많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소리를 완전히 바꿨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예전 소리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홈쇼핑에 있을 때 더빙도 너무 많이 했고 뭐 1000편은 더 했을 거예요. 그 왜 했냐면 성우를 쓰면 성우 비용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저희 때는 저는 1세대 쇼호스트니까 그때 성우를 쓰면 회사에서 성우한테 지급하는 돈이 20만 원이었어요. A급은 이제 더 드리지만. 근데 그 비용을 아끼려고 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전면 자막도 제가 읽고 사전 더빙도 제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톤이 아주 잡혔죠. 처음으로. 워낙 많은 훈련이 자연스럽게 거쳐지셔서 나온 목소리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또 관리도 하세요. 말씀도 많이 하실 텐데 뭐 목에 확실히 이런 거는 내가 목소리 좋은 사람으로서 유지 잘하는 사람으로서 팁이다. 굉장한 팁이 있는데요. 이게 근육도 쓰면 쓸수록 늘듯이 성대도 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리를 들어보면
얼굴 안 보고 전화 통화만 해도 나이가 나오잖아요. 아, 예. 근데 그 성대가 늙지 않으려면 수분 섭취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성대를 늘 촉촉하게 적셔주는 거. 근데 성대가 건조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풍기 이거 최악이에요. 네, 그래서 성우 중에 그 장유진 성우라고 계셔요. 네. 예전에 아기들 여자아이들 목소리 많이 하시고, 근데 그분은 진짜 할머니시거든요. 근데 아직도 막 어린아이 목소리를 낼 정도로 그 성대 관리를 잘 하신 거죠. 물을 자주 섭취해야 된다. 수분 섭취. 네. 알겠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드시면서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먹겠습니다. 아, 예, 그러십시오. 저도 진짜 많이 관리 잘 해야겠네요. 이게 첫 책은 아닌가요? 그게 두 번째 책입니다. 두 번째 책. 팔지 마라, 사게 팔지 마라, 네. 사게 하라. 제목이 너무 좋아서 아마 지금도 많이 판매되고 지금도 많이 나가죠. 그쵸. 이 책만 30만 부 이상 나갔을 30만 부 테니까요. 이상. 올해로 11년째인데 이게 출시됐을 때 일주일 만에 1위 하더라고요. 그쵸. 그때 아주 놀랬죠. 엄청 나갔죠. 엄청 나가네요. 예. 정말 이 말에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팔지 마라, 사게 하라. 그런 진짜 고수로서 쓰신 책인데, 그래서 뭐 어느 책을 갖고 좀 질문 드릴까 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 뭐 다 마찬가지 내용이니까요. 전체적으로 다 더 세부적인 걸 하셨겠지만, 이 책은 참고로 언제 나온 거죠? 보는 순간. 재작년 11월에 나왔고요. 재작년 저의 11월. 가장 최신작입니다. 최신작. 네. 1초 문구. 지금 한 4만 부 나갔나? 그랬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문구들을 더 중점적으로 이렇게 집중시키는 그런 문구들을. 예. 저희 알려주시네요. 회사가 하는 일이 상품에 얼굴을 달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네이밍부터 펜네임, 그러니까 애칭, 그리고 상품 설명 문구, 컨셉 보드 이걸 만들어주다 보니까 그 노하우를 여기다 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선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귀한 책이라서 제가 잘 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노하우를 담아주신 책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여러 번 봤는데, 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화술에 대가시고 그런 결과를 내신 분으로서 보통 항상 생각하는 그 고객의 마음을 훔쳐내기 위해서 어떤 생각들을 계속 하고 주된 생각으로 하시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저희 일적으로 접근해 보자면 네, 예를 들어서 롯데제과다. 그러면 과자들을 많이 일단 저희 회사에 필드 테스트용으로 보내주죠. 그리고 나서 상품 이제 설명서를 주고 그러면 보통 마케터들은 이걸 굉장히 공부하듯 접근을 해요. 보면서 막 먹어보고 성분 표시 보고. 근데 소비자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않죠. 그냥 일상 중에 즐거움, 재미, 뭐 힐링, 뭐 여러 가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의 마음을 느껴보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근데 그 상품이 어떤 경우는 뭐 의료기기도 되고, 어떤 경우는 가전도 되고, 네. 어떤 경우는 건강식품도 되고, 별의별 게 다 들어오거든요. 그럼 늘 그 소비자 조사를 할 때 소비자의 마음에 이제 역지사지를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내가 소비자라면 이걸 왜 쓸까? 어떤 가치가 있을까? 그래서 가치를 많이 뽑아내서 그걸 소비자한테 던져주려고 애를 쓰죠. 어떻게 하면 그걸 잘할 수 있는지를, 그러니까 말로는 되게 쉬운데 네. 그렇게 할 수 있고 하는 증명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그 상대의 마음을 읽는다는 게 어떤 연습을 보통 해 오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 그거를 이 책 나왔을 때 라디오 출연했는데 라디오 진행자께서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케팅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그렇게 일을 하시는 알고리즘이 있으시냐. 네. 대답을 절대적으로 시간이라고 그랬거든요. 시간. 네. 작년에 어떤 프로젝트 맡았을 때는 3개월 동안 아침 5시부터 11시까지 그 상품만 봤어요. 근데 그게 말이 쉽지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렇겠죠. 이게 보다가 핸드폰 보죠. 보다가 유튜브 보죠. 보다가 딴짓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포모도로 기법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요. 뭐냐면 시간을 이제 딱 맞춰놓고 60분이면 60분, 처음에는 이제 5분, 10분, 30분, 1시간 맞춰놓고 그 시간 안에는 핸드폰도 안 보고 물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이 제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계속. 여럿이 또. 브레인스토밍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좋은 아이디어 나오면 한쪽에서는 그걸 계속 기록을 하고 땡 60분 되면 잠깐 물 마시고 화장실 갔다 또 합니다. 이거 말은 쉬운데 힘들어요. 근데 생산성 높이는 데 있어서는 가히 최고입니다. 안 해봤던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을 투입해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내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같고 또 뭔가 진척시키고. 예. 예. 예를 들어 이 컵이다. 네. 그러면 이걸 만든 제조사 브랜드에서 자료를 1차적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이거와 관련된 자료를 또 2차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요. 네. 그러면 각자 다 이 자료를 공부한 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포모도로 시계를 돌려놓고 완전 이것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걸 가지고 대중 앞에 PT를 하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소개하든지 일단 자신감이 승천을 하잖아요. 나보다 더 아는 사람은 없어. 네, 이게 되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예전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저는 개를 안 좋아합니다. 근데 몇 해 전에 LG U 플러스를 컨설팅을 했거든요. 예. 근데 LG U 플러스의 전 상품을 다 컨설팅을 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홈 분야 상품 중에 강아지 반려동물 관련된 서비스가 있었어요. 뭔가 TV로 CCTV로 그거에 저희가 컨설팅했어요. 펫케어 서비스라고. 펫케어. 네, 그래서 매장 가면 이제 제가 막 설명하고 CF에도 제가 나오고 한 네. 몇 년 동안 제가 출연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제품 맡았을 때 정말 강아지를 안 좋아하는데 그렇죠. 네. 이게 마인드 컨트롤을 강아지를 나는 나 네. 사랑한다, 사랑한다, 좋아. 애견샵 가서 그냥 계속 강아지 보고 이 강아지랑 놀려고 강아지 있는 집들 섭외해가지고 강아지 하고 정말 똥도 치우고 예. 막 물려도 보고 별걸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용퇴하신 하연의 CEO가 계십니다. 네. 근데 부회장님이셨거든요. 네. LG 전체. 예. 근데 그분이 저희가 결과물 냈을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개를 안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더 이거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솔루션을 이렇게 줬는지 그게 놀랍다고. 네. 놀랍네요. 네. 네. 정말 그렇죠. 이런 추가적인 뭐 노력을 그냥 비하인드로 사람들 말씀 안 해주신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심취를 흠뻑 하시는군요.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래서 LG가 홈 분야 상품이 KT, SK, LG였는데 LG가 1위로 올라가는데 저희가 제일 크게 기여했어요. 여기 책에 있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네, 예. 모 IT 회사를 홈 분야 3위에서 1위로 올려놓는데 크게 이름했다. 그게 예. 멋지십니다. 영상을 최근에 본 것 중에 너무 많은 영상이 있으시니까 장문정 TV. 예, 장문정 TV에서도 나왔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단 하루에 삼성생명의 관련 그 상품을 어마어마하게 팔아내서 그냥 마음껏. 거의 뭐 잠깐 마비 상태로 생각이 났어요. 나셨어요. 예. 뭔지. 직관 영상. 예, 그거 한번 뭐 링크로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줄줄이 나오니까. 뭔가, 그거 그 확실히 왜 생각이 났냐면 그 수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삼성생명에서 네. 대고객용 영상을 만들어 주세요. 3편을 만들어 주세요. 편당 12분에서 15분 정도였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은 이제 생보협회, 손보협회, 그 다음에 금속보 때문에 어려운데 예전에 저희가 그거로 참 많은 재미를 봤거든요. 고객한테 이제 말씀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대신 말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니 홈쇼핑처럼 저희가 만들어서 고객한테 보여주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보험사에서 많이 만들어서 납품을 해서 어떤 회사는 일주일 동안 10,000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재미를 봤거든요. 근데 S사에서 수요일 날 연락이 와가지고 다음 주까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바로. 근데 그 주에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시나리오도 안 썼는데. 근데 시나리오를 수요일 날 연락이 왔는데 목요일 오후까지는 달래요. 하루 만에 3편을. 그래서 금요일 날 그쪽에서 내부 준법 감식팀에서 돌려서 일요일 날 촬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간이 짧잖아요. 그렇죠, 너무 짧죠. 그래서 수, 목, 금, 토 일요일 날 촬영까지 밤을 샜고, 그래서 그 영상을 만들어서 그 다음 주에 편집해서 바로 쌌던. 아주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건데도. 근데 그쪽에서 다들 많이 박수를 치셨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상품 분석 빨리 해서 만들어 주셨냐고. 근데 저희가 이제 평소에 자료 서치나 자료를 많이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암이다, 뇌혈관 질환, 뭐 아니면 치매 그런 그 관련된 것들이 이제 자료가 워낙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곶감 뽑아 먹듯이 필요한 것들을 쪽쪽쪽 뽑아서 스크립트로 만들 수가 있죠. 이미 준비가 많이 되어 있으시니까 비유나 이런 게 그냥 뭐 기가 막히게 드시니까 뭐 핸드폰도 이렇게 다 애주중지하고 필름도 씌우는데 혈관 뭐 이런 거
관련은 뭐 어떻게 하시겠냐 이렇게 할 말이 없게 일단 네. 그렇구나 수긍하게 되는 예. 그런 화술 아주 인상 깊었었습니다. 예. 평소에 그런 비유나 예시들을 네. 스크랩을 많이 해둡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다독가거든요. 네, 예, 예. 책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발췌를 해놓죠. 역시 그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발췌해놓고 또 틈나는 대로 익히시고 또 익히시고 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군요. 예. 역시. 그리고 그게 참 도움이 되는 게요. 예를 들어서 치매보험 관련해서 네. 저희가 교육 영상을 납품을 했어요. 네, 예. 그러면 이렇게 스크립트를 만들어 납품을 했잖아요. 근데 작년에 침대 회사가 컨설팅이 들어왔는데 그 침대를 사용하면 치매가 좋아진다 이거거든요. 말도 안 된다고 예. 생각하지만 예. 이 지압봉이 경추부터 요추를 이렇게 펴주면 막힌 뇌척수관이 틀어지면서 뇌척수액이 뇌를 샤워해주면 타우 단백질 같은 치매 물질이 해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또 치매 사용할 수 있었고 또 재작년에 먹으면 치매가 예방되는 건강식품을 컨설팅을 했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요즘 그 시장이 크거든요. 그럼 또 거기에도 또 치매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군데에 사용이 되니까요. 좋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렇게 고수분들은 네. 그 원리를 딱 알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 일종의 공식 같은. 네, 공식. 그냥 어디든 다 통하는 어떤 네. 맞는 키를 갖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인데.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상품의 종류에 가리지 않고 예. 고객의 마음을 열잖아요. 그런 그게 가능한 원천이 뭘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 뉴욕에 있을 때 책을 추천을 하나 해준 게 있습니다. 틀 안에서 생각하기. 아마 그 책이었던 것 같아요. 틀 안에서 영어 원제는 in the box고요. 예, 예. 한국어도 있어요. 네. 틀 안에서 생각하기. 이게 저 같은 마케팅 하는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마 그 책에서 제가 봤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네. 무림의 고수들은 이제 공식이 있다 이거죠. 근데 예를 들면 비틀즈 노래가 다 대박을 쳤잖아요. 네. 그러면 작곡을 하는 것마다 대박을 쳤는데 노래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데도 대박을 치면 무엇이냐는 거죠. 네. 그럼 그 작곡가가 뛰어난 거냐? 그게 아니라 그 작곡가는 뭔가 자기만의 알고리즘, 공식이 있기 때문에 내는 것마다 다 이렇게 잘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저희도 업무 매뉴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업무 매뉴얼에 대처하는 저희의 마음가짐이 있거든요. 그게 저희한테는 이 설명할 수 없는 공식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상품 의뢰가 들어오면 예. 저희의 이제 철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동기부여는 너무 원색적으로 들리겠지만 예. 돈입니다. 컨설팅 비용이 뭐 얼마다. 네. 그러면 그 컨설팅 비용을 그 기업이 쓰면 그 이상의 효과는 나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원을 우리한테 지불을 했으면 저희의 신념은 적어도 몇백 원 이상의 매출을 반드시 줘야 된다는 그 소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의 동기부여가 되죠. 반드시 쓴 돈 이상은 벌게 해주자. 현재까지 안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이 굉장히 MVC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묘하고 뭔가 편법도 많고 근데 어떻게 해서라도 매출은 나오게 하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저희한테는 동기부여이자 원칙이죠. 좋은 건 아닌데요.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임하시는 그런 자세네요. 축산 관련된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컨설팅을 했는데 원물은 진짜 컨설팅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가공도가 높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간장게장 파는 건 쉬운데 게 자체를 파는 건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사과를 가지고 사과 주스 파는 건 쉬운데 사과를 컨설팅 해주세요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원물이니까. 근데 이거 한우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라방을 했는데요. 라이브 방송, 라이브 커머스를. 저희는 이제 컨설팅 받은 게 있으니까 그거 이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크로 돌리고 별짓을 다 해서 보통 요새 라방이 들어오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15만 명 들어오게 했거든요. 편법으로 어떻게 해서든가. 그리고 DM 사서 이제 DB 사서 뿌리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매출 기어코 나오겠죠. 완전 힘들었던 기억이. 원물일수록 그렇게 힘들어지는 것도 대단하십니다. 항상 보면 간결하고 평이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심플하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보는데 여기 책에는 초등학교 5학년한테 말하듯이 하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는 게. 근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좀 거쳐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일단 업무적으로 FGI를 하고요. 그러니까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해서 소비자들한테 쭉 설명을 했을 때 그들이 이해 못하는 것들을 체크를 하고 그거를 이제 소비자 언어로 싹 다 바꾸죠. 아, 소비자의 언어로.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보시는 분들도 네. 다 자기 분야가 있을 텐데 그렇죠.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게 문제예요. 전문가가 되면 소비자의 상태를 몰라요. 금융연수원에 한 10년 이상 이제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은행 업무 사람들은 여신수신도 헷갈리거든요. 근데 그들한테는 그게 하루 종일 쓰는 말이니까 이게 지식의 저주에 갇혀 있는 거죠. 지식의. 예, 그러니까 지식 격차가 크게 생기니까 나는 쉬운데 상대방은 어려워. 그 일례로 저희가 시계 컨설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시계 그 브로셔, 리플릿, 팜플렛 이런 거를 보니까 너무 못 알아듣는 말이 네. 많아요. 막 크로노그래프 뭐 이런 우리는 그냥 시계 바늘이라고 하는데 네. 다 뭐 뭔가 있어 보이는 언어들 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다 소비자 언어로 전부 저희가 다 바꿨거든요. 네. 요즘은 납득되지 않으면 지갑을 열지 않는 시대라서 이해되기 쉬운 언어로 바꾸죠.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한테 얘기하듯 하라고 한 게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최초의 홈쇼핑이 미국 큐비시입니다. 근데 큐비시 쇼호스트들이 95년도 한국 홈쇼핑 개국했을 때 한국에 와서 가르쳤어요. 네. 그때 했던 얘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정도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라고. 네. 그렇구나. 그 재작년에 포켓몬빵으로 대박을 쳤던 모 회사가 예, 있는데 예, 그렇죠. 그 회사 일을 이렇게 좀 보면서 자료를 보니까 신상품이 나왔는데 신상품이 이래요. 예를 들어서 뭐 통밀을 재분한 어쩌고저쩌고 재분이란 말 어렵잖아요. 갈아낸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밀기울과 배아가 그대로 들어간 밀기울 배아 누가 알아요? 네. 밀의 속껍질과 씨앗이 그대로 들어간 이렇게 가야죠.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 하루 종일 그 일만 하다 보니까 그게 여기 지식 저주가 생기는 거죠. 소비자 상태 모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희는 늘 소비자 언어로 바꾸는 걸 주로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소비자들을 끝없이 연구하고 계신데 기존에 10년 전 고객하고 지금 고객하고 완전 다르죠. 완전 달라요. 아, 10년 전이 아니라 2019년 고객하고 지금 고객하고 완전 또 다르죠. 달라요. 예. 너무 달라요. 어떤 면에서 특히 다른 거를 더 캐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영어로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심리적 방어 기제. 예. 그 심리 전공하셨으니까 예, 아시잖아요. 예. 반발 심리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모 패션 회사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2012년에 고객들 효과 측정을 했어요. 네. 뭐냐면 매장에서 고객들의 동선이나 응대 이거를 저희가 다 녹화를 한 거예요. CCTV에 예, 담아서. 예. 고객은 나중에 허락을 받고. 근데 그때만 해도 이랬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토르소의 옷을 이렇게 보면 옆에 판매원이 다가오잖아요. 네, 예. 그러면 편하세요? 불편하잖아요. 예, 누가 이제 다가오면 불편하니까 신경이 쓰여서 자꾸 옆으로 간단 말이죠. 예. 그럼 이 양반은 쫓아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난 나가버리잖아요. 결국에는 세일즈를 하라고 했더니 사람 쫓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2012년에 고객이었는데 근래 같은 회사에서 저희가 한 번 더 효과 측정을 했어요. 달라졌더라고요. 어떻게 고객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달라졌어요. 뭐냐면 이게 막 옷을 봐요. 이쁘다. 또 이제 다가오잖아요. 예. 돌아서서 얘기하더라고요. 쫓아오지 말라고. 예.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놓고, 예.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네. 제가 뭐 설명 좀 나도 눈이 있다고. 여기 다 설명 있지 않냐고. 왜 코로나인데 이게 비말 튀기면서 이러냐. 그러니까 이게 정량적으로 한 30% 정도 반발 심리가 더 높아진 걸로 저희가 보고서를 거기 썼거든요. 터프해지고 있네요. 좀. 그리고 세대가 낮을수록 더 심해요. 더 심해져. 오히려. 개인주의 성향 뭐 이런 것도 커지고. 예. 그래서 모 멀티샵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는 한 샵이 편집샵이기 때문에 한 30명 정도 직원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컨설팅 하면서 고객한테 다가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 패션 회사를 가면 매장을 가면 절대 접근 안 합니다. 물어보기 전까지는. 근데 매출은 더 올라갔어요. 예. 오히려. 반발 심리가 요새 세죠. 그렇다고 뭐 가만히 아니죠. 있을 예. 수는 없고 네. 그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필요한데 예. 말씀 듣고 보니까 괜히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방어 기제가 심해진 그런 고객들한테 그럼 뭐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저희는 직관 문구를 쓰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입해라. 그러니까 애둘러 가지 않고 핵심을 먼저 던지라는 거죠. 초두 효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고객님. 벌써 고객님 소리가 듣기 싫거든요. 고객님 하면 뭔가 나한테 뭘 하겠다는 건데 불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관 문구로 가는 게 80% 세일입니다. 이거죠. 먼저 시작하는 게. 예. 근데 꼭 다가가서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저희가 그 패션 회사 조사했는데 너무 웃겨요. 고객이 듣기 싫어하는 걸 조사했거든요. 근데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베스트 5 중에 뭐가 있냐면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찾는 게 있으니까 들어왔잖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옷을 찾고 있는데 찾으시는 게 그 다음 두 번째 듣기 싫어하는 게 누가 입으실 건데요? 내가 입으려고 보고 있는데 지금. 그럼 나는 옷을 입으면 안 되나? 듣기 싫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제거하고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가시라는. 직관적으로 뭔가 베네핏이든 뭐 이런 거 막 던져라. 예. 제일 중요한 것들을 이제 앞쪽으로 던지고요. 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카테고리 킬러 매장이라고 가전회사가 있는데 양대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는 저의 경쟁사, 하나는 제 고객사인데 경쟁사는 어떻게 쓰냐면 체험형 가전 매장 이렇게 적어놨어요. 가전 매장은 다 만져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만질수록 사더라고요. 가전이. 그러니까 체험형 가전 매장 이렇게 적어놨고 제 고객사는 어떻게 했냐면 마음껏 쓰세요. 부서져도 좋아. 점장이 책임집니다. 내 것 마냥 쓰세요.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다 바꿨죠. 근데 확실히 체험률이 올라갔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이제 짜내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남들은 이런 미세한 차이를 느끼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미세한 차이들을 이렇게 캐치하시게 된 것이 뭐 직업적으로 연결된 건지 아니면 직업적으로입니다. 직업적으로. 오로지 직업적으로. 그래서 어디 가서 메뉴판을 봐도요. 야, 이거 표시광고 심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위반이 됐네. 이거 최고급 한우라고 적었는데 이거 민원 넣으면 야, 여기 과태료인데. 이게 아주 그러니까 판매 문구가 다 법의 저촉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업적으로 아주 고달프죠. 그런 게 너무 눈에 많이 보이니까. 근데 뭐 고달프다고 하셨지만 사실 그건 역으로 또 말하면 그만큼 훈련이 돼 있으셔서 사람들한테 딱딱 어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찾아내신 거죠. 계속 생각을 하시겠어요? 계속 끊임없이. 그죠? 그래서 그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이 두뇌 회전이 계속되다 보니까요. 저한테 이제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잠드는데 숫자 3을 세기 전에 잠듭니다. 진짜로. 누워서 하나, 둘, 진짜로. 저는 그걸 이해하거든요. 저는 한 10초 정도 안에 자는데 저보다 고수를 10초요? 10초 안 걸리죠. 10초면은 불면증이고 저는 3초 안에 잠들어요. 저는 1분 안에 못 자면 불면증이라고 하는데 저보다 센 그 기준을 갖고 사시는 분 처음 뵀어요. 태어나서. 그래서 안경을 잘 벗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누웠는데 확 잠들어 버리면 안경이 이제 찌그러지니까. 그래서 필수적으로 안경을 빼고. 저는 이 한 말씀으로 많은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진짜 최선을 다해서 거의 뭐 다 쏟아낸 사람만 그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또 말은 좀 날카롭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 날카로운 부분들을 좀 어떤 식으로 좀 표현이 되는 게 날카로운 걸까요? 예를 들면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 동안 쌀값이 안 올랐다는 믿으시겠어요? 아니요. 전혀 안 올랐어요. 진짜요? 근데 이게 언론에 잘 노출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쌀값은 물가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쌀값은 작거든요. 안 오르게.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제 힘드신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데모를 하시는데 뭐 어쩌고 하지만 관심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또 데모야 막히는데 그냥 도로에서 그냥 퇴근길에 그냥 으쌰으쌰하고. 근데 2018년에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어떻게 메시지를 날카롭게 바꿨냐면 히스토리는 하여튼 많은데요. 그 당시에 농민들이 요구하시는 게 그 공깃밥을 계산을 해보니까 공깃밥 한 그릇이 러프하게 풀면 한 100g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100g 쌀 기준으로 했을 때 당시 쌀값이 230 몇 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농민들이 원하시는 게 280 몇 원인가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공깃밥 300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문구를 바꿨냐면 공깃밥 300원만 보장해 주세요. 그럼 공깃밥 1000원이라는 거 우리가 아니까 야 그럼 300원이네 농민들이. 그럼 700원을 누가 먹어? 논에 한 번도 안 나가본 다 중간에서 다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날카로워지는 거죠.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연배로 보면 네. 그 80년대 기상캐스터 김동완 캐스터 아시겠네요. 네, 예. 네. MBC 네, 기상캐스터. 네, 네. 그분이 그 예보 적중률이 100%였거든요. 100%. 80년대. 아, 예. 왜냐하면 곳에 따라 한대비라고 했으니까 기억하실 네, 거예요. 네, 예. 네. 내일은 곳에 따라 한대비가 내릴 예정이. 맞는 지금 말. 그랬다가는 네, 난리 나죠. 난리 나겠네. 예. 구라청, 오보청, 아, 중계청 예. 되는 거죠. 네, 네. 지금은 뭐 마포 어디에 뭐 몇 시에 눈이 온다 구체적이잖아요. 그 메시지가 날카로워야 힘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문구를 만들 때 아주 직접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것들을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스들 보면 요새 그렇거든요. 생활 뉴스가 전체 포션의 40%가 넘었어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 그걸 클릭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뭐 남미 농작물 관리 부실로 10억 달러 손실. 이거 클릭 안 하거든요. 우리 집 귤 곰팡이 안 나게 보관하는 법. 이거 클릭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게 메시지가 날카로워지죠. 네, 그렇군요. 항상 그것도 그냥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만 예. 또 날카로움도 얻어지겠네요. 예. 논리가 사라진 그 대화는 시체다. 예. 근데 사실 감성도 굉장히 중요시 하시면서 또 예. 그 감성을 잘 살리려면 논리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이성과 감성 예, 중에 예. 많은 사람들은 감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성만으로 뭐가 세일즈가 된다면 아이고 쉽죠.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아요. 고객들은 이성이 받쳐줘야 되는 게 분명하고요. 네. 그래서 표현이 중요하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지만 요즘 저희가 컨설팅을 해보면 그 말의 내용이 하여튼 중요한 거는 틀림없습니다. 내용을. 네. 그 어떻게 말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말할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하죠. 네. 어떤 대행사 역할을 또 하시면서 또 그 도움을 주시지만 대행뿐만 아니라 컨설팅을 해서 이렇게 하실 때 좀 합이 맞는 회사도 있고 아닌 회사도 있죠. 있잖아요. 네. 그죠? 내가 원하는 방향을 이해한다 못한다도 뭐 있죠. 파악을 네. 하시죠. 예. 그러면은 통하는 회사 안 통할 회사 이런 걸 구분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까? 물론이죠. 두 가지인데요. 예, 예. 규모와 CEO인데요. 대기업이 편합니다. 대기업이 네, 대기업은 컨설팅 비용을 이렇게 지불을 하고 예를 들어서 LG생건이다 하면 제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 되는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괜찮죠. 왜냐하면 또 쏟아지고 또 쏟아지고 대기업이니까 안 돼도 또 내면 되니까 우리는 열심히 해서 하고 또 하면 되니까 약간 마음이 편한 게 있는데 작은 회사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그 상품이 목숨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한테 상품을 줄 때도 이러면서 저희 예. 주고 나서도 소장님 이거 안 되면 저희는 다 한강 가요. 부담도 막 주고. 이러면서 너무 부담을 주고 그냥 저희 뭐 식구들 다 죽어요. 이렇게 되니까 막 살이 떨려요. 이 제품이 안 되면 진짜 이거 큰일 났구나. 막 저희는 요다이즘이라고 하는데 요다이즘이 뭐냐면 그 스타워즈 보면 제다이들이 전부 요다만 찾으러 다니잖아요. 왜냐하면 요다를 만나면 뭔가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뛰어난 존재한테 뭔가를 맡기고 의지하는 현상 이거를 요다이즘이라는 신조어를 쓰거든요. 작은 회사일수록 요다이즘이 많아서 그래서 작은 회사는 비용의 문제를 떠나서 저희가 부담이 되게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하는 회사랑 안 되는 거는 보통 그 CEO의 철학이 있는 회사가 힘듭니다. 아 그래요?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어떤 제품이 나오는데 이미 CEO가 마음에 정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그게 아닌데도 CEO가 이미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오다가 그렇게 온 거죠. 이건 이렇게 가주세요라고. 따라갈 수 없게. 예, 그럼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지만 뭐 CEO가 원하시면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CEO가 본인의 어떤 과거의 경험, 뭐 좋았던 경험, 아니면 성공했던 경험 이게 여기 자꾸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CEO의 철학이 들어갈수록 저희는 컨설팅이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진짜로 완전히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데가 좋고요. 세 번째는 오픈 마인드가 얼마나 있느냐인데 저희는 컨설팅 회사이기 때문에 자문을 주로 합니다. 오늘도 지금 네 번째 스케줄이거든요. 예. 그 앞에 계속 바쁘시네. 3개 회사를 자문을 했는데요. 자문할 때 어떤 회사는 그 보통 CEO들한테 저희가
마지막 브리핑을 해요. 이러이러해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직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신랄하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컨설팅 회사의 존재는 그거거든요. 네, 예. 당신들은 이게 잘못됐다. 이거를 쓴소리를 들으려고 우리를 부르는 그쵸. 거거든요. 네. 근데 어떤 CEO는 이걸 못 받아들이는 CEO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결과가 왜 그랬지? 이거 좋은 상품인데? 그런 회사는 저희는 이제 뒤도 안 보죠. 아, 예. 근데 어떤 CEO들은 대부분은 그런 분들이 없고요. 훌륭한 CEO들이 많으셔서 그냥 정말 신랄하게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죠. 그럴수록 더 잘 되게 만들어 주시기 쉬웠고. 예.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그 이제 CEO도 CEO 나름인데 한 번은 그 토지 컨설팅 회사를 컨설팅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근데 그 CEO가 굉장히 과격하신 분이셔요. 마지막에 자문하고 우리가 이제 쭉 결과물을 이렇게 했더니 옆에 직원을 때리더라고요. 아, 예. 직원. 너무 놀랐어요. 요즘 세상에 정말 직원을 때리는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CEO실에서 차 한잔하자고 들어가는데 정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아, 예, 예. 들어갔더니 맞았던 직원이 옆에 있는데 또 때리더라고요. 아이고. 정신 차리라면서 막 부장 나이도 많아 보이시는데 어. 막 때리고 저한테 그럼 소장님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직원이 아닌데 예. 저까지 이렇게 예. 겁이 나가지고 어.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웃지 못할 해프닝이네요. 결국 이제 뭔가 판매하고 하려면 욕망을 끌어내는 네. 그런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구매에 관련된 그 건드려야 되는 욕구, 네. 욕망, 예. 이런 것들이 뭐가 있고 어떻게 뭐 끌어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좀 네. 있을까요? 저기 간단한 진리가 있는데요. 네. 마케팅의 핵심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믿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게 되게 마음에 들어요. 네. 그러면 맞아, 그 원하는 게 당신이 지금 필요로 하는 거야. 이걸 계속 건드려주면 구매로 싹 바뀌게 전환이 되죠. 되는, 네. 네. 그 작업이라고 보죠. 그 욕망을 건드려주는. 욕망을. 그리고 절대 구매와 관련해서는 만족이 없어요. 고객들은. 네. 절대. 우린 집에 가면 대표님 넥타이 하나 아니시고 네. 여성들 백 하나 아니시고 네, 그렇죠. 근데 뭐 아무리 좋은 자리라고 넥타이 두세 개 매는 거 아니고 이건 소모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낡고 헤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또 알아보고 또 사고 또 사게 네.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돈을 쓰는 거와 관련해서는 바닷물 마시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나는 거죠. 그러니까 침대를 팔아도 처음에는 100만 원짜리 팔아봤으면 샀으면 그 다음에 500만 원짜리 사시거든요. 그거 사시면 그 다음에 2천만 원짜리. 자꾸 눈이 높아져요. 네, 그래서 네 쓰는 분이 계속 더 쓰시게 쓴다.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남들한테 인정받고 또 그런 걸 부추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주로 뭔가 고객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걸로 네. 쓰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작년에 교육영상 납품한 것 중에 치매 담보가 있었는데요. 치매. 치매가 젊은 사람한테 팔기에 쉽지 않잖아요. 네. 뭐 내가 벌써 치매야. 전혀 연관을 못 시키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건데 그럼 이제 이성적 접근을 하고 또 감성적 접근을 하고 두 개를 버무려서 계속 하거든요. 예를 들면 암 환자가 많을까요? 치매 환자가 많을까요? 사람들은 당연히 암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네. 65세 이상 암 환자가 현재 90만입니다. 근데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가 93만 명이거든요. 보건복지부 발표에. 그러니까 암보다 치매가 더 많은 거죠. 근데 90만 암 환자는 완치가 됐거나 다 나은 사람도 포함된 거지만 이 93만 치매 환자는 계속 진행 중인 사람들이죠. 악화되거나. 예. 그리고 암은 스스로 나으려는 의지가 있지만 치매는 가장 기본적인 그것도 없으니 더 어려운 거잖아요. 예. 이러면 이제 이성적 접근인 거죠. 예. 통계의 기술이니까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감성적 접근이라면 이제 감성 소구를 이제 많이 써서 네. 얘기를 하는 거죠. 저 몸의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이 뭐 심장이나 뇌 아니면 수학적인 사람은 뭐 배꼽, 허리 뭐 이렇게 네. 얘기하실 텐데 네. 정답은 아픈 곳이 중심이거든요. 아픈 곳이. 예. 두통이 있으면 두통이 몸의 중심이고 치통이 있으면 치통이 몸의 중심이죠. 네. 그거 말고 아무것도 생각 못 해요. 네. 그러니까 모든 바퀴는 이 축을 중심으로 구르듯이 우리 사람의 인생은 아픈 데를 중심으로 구르거든요. 근데
그 아픈 중심에 예를 들어서 나는 무릎 관절이다 하면 이게 요것만 중심이 되겠지만 치매는 몸 전체가 중심이 돼버리는 거죠. 몸 전체가 그러니까 이것만큼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은 없고 또 나만 무너지면 다행인데 도미노처럼 가족을 다 무너뜨리니까 가족들은 숨겨진 환자라는 오명을 듣는 거잖아요. 경제적 비용으로 준비를 하셔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담보 설명. 이러면 이제 감성적 접근일 거고요. 그 진짜 아픈 곳이 몸의 중심이다. 기가 막힙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딱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참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팩트가 하나 딱 있으면 그 팩트를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포장할까 이게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암 환자 200만 시대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많은 세일즈하는 보험 설계사들은 3명 중 1명이 암이라도 이런 정말 먹히지도 않는 얘기를 안 하시겠죠. 설마 이거를 20년 전에도 했던 얘기를 지금 하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암 환자 200만 시대다. 보건복지부가 발표를 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러면 이걸 이제 세일즈 화법으로 만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선릉이니까 여기서 한두 정거장 가면 강남역이 있죠. 그쵸. 그럼 강남역 사거리에서 오늘 하루 종일 지나가는 택시를 세면 한 몇 대나 셀까요? 뭐 100대는 더 볼 거고. 그죠? 그러면 어쨌든 뭐 100대라고 하면 오늘 내가 강남역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100대를 봤다. 뭐 100대 보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럼 그 시간 동안 내 눈앞에 지나간 암 환자는 몇 명일까요? 800명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택시가 25만 대거든요. 암 환자 200만이랬잖아요. 8배 많잖아요. 택시 100대 볼 때 암 환자 800명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택시 하나 볼 때 암 환자 8명 본다는 거. 택시 보는 거 쉽죠? 암 환자는 8배 더 쉽습니다. 근데 왜 안 보이지? 암이 이렇게 붙어 다니나요? 다 몸속에 지니고 있지. 나만의 고통, 나만의 소갈이 누구도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남편하고 상의한다면 남편이 4살 꼬집어서 남편이 이해한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듯이 내 몸 고장나는 건 남편 허락받고 고장나는 거 아닙니다. 준비를 하셔야죠. 뭐 이렇게. 그러면 지금 200만 가지고도 1분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통계 기술을 사용해서. 그럼 여기서 이제 응용이 되는 거죠. 편의점은 어떨까? 그러면 편의점 하나 볼 때 암 환자 40명 보는 거거든요. 편의점에 5만 개니까. 야, 암이 감기 같은 시대네요. 어쩌다 걸리는 병에 대한 거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나가 이거에 대해서 들으라는. 보험은 if라고 하지만 if 아닙니다. 이건 감기처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뭔가 확 와닿죠. 더 똑같은 팩트도 드라마틱하게 언어 포장이 되는 거죠. 저희 회사 이런 식으로 이제 스크립트도 만들고 상품 언어를 만듭니다. 상품 언어. 진짜 이게 고민하고 또 고민할수록 더 나은 답안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계속 그 고민하시느라고 노력하시는 거고. 그 진심에 관한 부분을 써놓으셨는데 단골은 우리의 마음부터 본다.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 좀 이렇게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부터 본다. 이게 10년 전 책이라서 지금 저희가 진정성 마케팅을 잘 안 하는데요. 이때는 그랬는데 예전에 통했던 부분. 근데 요새 고객한테 진정성이 잘 전달이 안 돼서 그 전달이 안 되는 건가요? 전달을 못 시키는 건가요? 전달도 못 시키고요. 전달도 잘 안 돼요. 요새.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 진심 실종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진심 실종 시대. 예전에는 됐죠. 근데 시간과 비용과 공력이 많이 들어요. 수고와 노력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참 어렵죠. 참 어렵고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고객한테 진심을 전하려면 쇼호스트들 뽑을 때 면접 매뉴얼에도 그게 있거든요. 말을 좀 못해도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람 뽑아라 이거 하거든요. 그 사람의 그 눈빛, 보는 게 아니라 보려고 하는 눈빛,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많이 이제 체크를 하라고 하죠. 근데 고객한테 그 진정성은 더 호소하는 말투, 그 다음에 뭐 따뜻한 어조, 더 마음의 감정을 담아서 전달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그 작가님의 그 영상 볼 때 진정성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계속 진심으로 하려고 그 몰입? 이런 걸 하시면서 말씀하시니까 그게 진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도 지금 진정성을 가진 일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저희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전시 영상으로 띄웠어요. 뭐 LG U+에 띄웠다.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어도 영상이 대신 일을 하는 건데 다르시잖아요. 네. 시간은 연료하고 똑같거든요. 네. 한 곳에 쓰면 다른 곳에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하루라는 한정된 시간에 그 한정된 그 연료를 사람들한테 심리 상담을 하시면서 쏟는 거는 네. 수고와 노력과 그 진심과 이거를 네. 그래서 돈을 주는 거는 일부를 주는 거지만 시간을 주는 건 전부를 주는 거라고. 우리의 생명을 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사실 생명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떤 진정성을 네. 얘기한다면. 좋은 말씀입니다. 역시.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마음을 잡아라, 심을 잡아라. 네. 그 여성들을 특히 더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 고객으로서. 아, 여성 타겟. 이 책 쓸 때는 이제 그게 있었는데. 네, 지금은 또 지금은 또 이게 연령이나 타겟 설정도 요새 조금 많이 달라져가지고 그 예전하고 조금 많이 뭐 지금도 달라졌어요. 맘카페, 뭐 파워, 뭐 이런 거는 많죠. 좀, 예. 근데 여성 타겟으로 하는 상품들이 있고 또 안 그런 게 있고. 네. 근데 저희는 조금 이게 세대 구분을 요즘은 안 하는 분위기가 많이 돼가지고요. 그 클라우드 게임을 컨설팅을 했는데 네. 저는 게임을 하나도 할 줄 모르거든요. 아, 예, 예. 근데 그 업체 조사를 해보니까 10대들이 클라우드 게임 많이 할 것이다. 당연히. 아, 예. 그러니까 10대, 20대를 공략해라. 근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50대가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X세대가.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세대가 벌써 깨지는 거죠. G로 시작하는 호텔을 컨설팅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MZ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호텔이에요. 왜냐하면 싸요, 호텔이. 예, 예. 그러니까 MZ세대를 위한 호텔에서 술 만들기 무슨 뭐 이런 여러 이벤트 같은 걸 많이 했어요. 우리가 판매부를 봤더니 다 엄마 카드, 아빠 카드. 아, MZ가 돈이 없고 다 X세대들 아빠들이나 카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게 타깃 구분이 함부로 판단해봤자 뭐 실제 통하진 않네. 예, 네. 그런 게 있네요. 정말 이게 모를 일입니다. 모를 일. 근데 어쨌든 세대를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긴 하죠. 애드립을 하실 때도 많이 있으세요? 많죠. 많아요. 네. 근데 더 좋은 결과를 낸 적도 있나요? 예, 근데 의도된 애드립들이 많습니다. 의도돼. 저희는 이제 사업 설명회, 투자 예. 설명회, 프랜차이즈 설명회, 제품 설명회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중간에 와우 포인트라는 거를 만듭니다. 와우 포인트. 뭐냐면 보통 PT가 20분에서 30분을 주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를 아무리 PT를 재밌게 해도 사람의 집중도는 이게 쭉 떨어지기 마련인데 중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와우 포인트를 한 번씩 팍팍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말 그대로 와우 소리가 나오게 하는 포인트들에 뭐 15분 정도 지났는데 객석에 한 사람한테 마이크를 줬는데 갑자기 한 소절만 요 부분 요 노래 아시죠? 불러보라고 했는데 노래를 정말 잘해요. 그럼 앞에 나와서 하시죠. 했는데 나오는데 보니까 우리가 아는 그 가수예요. 이런 와우 포인트를 애드립처럼 심어 놓는 거죠. 뭐 이런 걸 한다거나. 그래서 저희는 계획된 애드립을 하지 함부로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이게 SNS나 이런 게 굉장히 빠르잖아요. 근데 네. 말 한 번 잘못하면 훅 가니까. 그래서 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네. 아, 그러시구나. 뭐 연습만이 완벽을 만든다 했는데 이건 뭐 제가 지금 인터뷰하면서 충분히 느껴요. 얼마나 많은 연습을 남들에게 하셨을까를 굳이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질문하고 싶은데 상대의 무의식에 접근하라. 그러니까 무의식을 활용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당연히 느끼거든요. 그래서 몸의 언어를 읽는 법, 네, 예. 뭐 이런 어떤 상대 무의식에 접근하라는 게 어떤 뜻인지 항상 인지하고 계신 게 활용하고 계신 게 어떤 부분인지 네. 궁금합니다. 그거 저기 마케팅에서는 스트루프 효과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저 문을 아까 저는 밀고 들어왔는데 네. 보통 당기세요 해도 이렇게 밀잖아요. 무의식적으로. 네. 이런 게 스트루프 효과죠. 그 코로나 때 카페에서 무의식이 제일 많이 생긴 게 뭐였냐면 달달한 거 좋아하십니까? 아, 예. 예. 그럼 보통 시럽을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 때 시럽을 다들 이걸 많이 했거든요. 아, 예. 그렇죠. 세니타이저인 줄 아, 알고. 예, 그렇죠. 이것도 다 무의식에 나오는 거죠. 이런 거 이제 스트루프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간 펜으로 초록색이라고 써놓으면 의식은 초록색으로 읽어야 되는데 무의식은 빨간색으로 자꾸 익혀지는 거. 이거를 이제 스트루프 효과라고 네, 하는데 네. 이걸 이용해서 저희는 잘 써먹죠. 일명 상식의 기술이라고요. 상식이. 예. 그 사람의 무의식은 딱 상식선에서만 움직이잖아요. 상식을 벗어나는 사람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딱 그 상식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움직이게 하는 이런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냥 거의 뭐 길목에서 지키고 있는 거네요. 네. 예, 예. 왜냐하면 상식을 벗어나면 그 사람 몰상식이 돼버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제가 홈쇼핑에서
부모님 건강보험, AIG 부모님 건강보험이라는 거를 혼자서 100만 건을 팔았거든요. 상담 예약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이 600만이었어요. 그러면 6명 중에 1명은 혼자서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스트루프 효과를 이용한 상식의 기술이 뭐냐면 보험료가 굉장히 쌌어요. 10,000원 이 정도. 그러면 그 여러분 저기 식당 가면은 불우유 떡기 해보시 않았냐고. 빵 모양으로 돼 있는 데다가 1,000원도 넣고 5,000원도 넣고 10,000원도 넣고 뭐 아프리카 아이를 살립시다. 그렇죠. 걔 이름 아냐고. 만나본 적도 없고. 없죠. 모르는 남을 위해서도 돈을 쓰는데 당신 부모를 위해서 이 돈 못 쓰시겠냐. 아니면 헌혈해 보신 분. 모르는 남을 위해 생명도 뽑아줬는데 내 부모를 위해서 이거 아니고 그냥 10,000원짜리 커피 2잔 이거 하실 수 있다고. 이건 딱 상식의 기술이잖아요. 그리고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계속 상식선에서 가는 거죠. 1시간 내에. 그러면 이제 콜이 쫙 올라가요. 항상 느껴요. 무의식을 건드리는 거죠. 상식 안에서만 움직이고 하는 것을 활용한다. 좋은 비법입니다. 너무나 뭐 대단한 말씀 해주셔서 이렇게 뭐 밤새일 것 같은데 이제 좀 사실 정리를 하죠. 저도 뭐 계속 듣고 싶지만요, 정말로.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극을 많이 받으시고 제 생각에는 작가님을 뭐 영상 하나 봤다고 다 배울 수가 없는 분이고 책들을 많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그래도 인생이 또 세일즈인 부분이 많잖아요. 어떻게든 세일즈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좀 뭐를 좀 중심으로 기억해서 뭔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전 결국 잘 파는 사람이 되게 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을. 네,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해야 되나요? 아니 뭐 좀 길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아니 말씀을 들으니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생각이 나가지고요. 지금 대면과 세일즈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세일즈에 대한 전망을 좀 알고 계시면 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서요. 지금 대면 산업이 무너졌다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기업의 생존이 양 엄지에 달렸다고. 검색되지 않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이 지금 전체 시장 중에 그러니까 돈이 오고 가는 시장 중에 온라인이 차지하는 포션이 아직 반이 안 돼요. 세계 최고거든요. 미국은 11.8%예요. 미 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90%가 대면이라고요. 전 세계 GDP의 5.4%, 5.6%만 온라인이에요, 모바일. 나머지 95%는 대면이거든요. 인터넷 나온 지가 30년 향해 가고 있지만 아직도 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일자리 5% 이상 못 가져간다고 맥킨지가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면은 사실 영원해요. 영원하다.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네이버 쪽을 조금 이렇게 했었는데 2020년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한 달에 36,000개씩 생겼어요. 그러면 1년에 40만 개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2020년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총 37만 개였는데 여기 40만 개 생겼으면 이듬해 77만 개가 돼야 되잖아요. 이듬해 10만 개밖에 안 늘었어요. 30만 개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들 키보드 뒤에서 고객을 맨살로 상대하지 않고 키보드 워리어가 돼서 뭐 해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 없어요. 독자들한테도 메일이 정말 많이 오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러닝 플랫폼이 요새 많잖아요. 저도 하나 만들어 봤어요. 1시간에 210억 판 장문정의 상품 마케팅. 근데 어떤 걸 보면 퇴근 후 월 100만 원 매출 만들기, 뭐 무자본으로 100만 원 매출 만들기, 온라인으로 놀면서 100만 원 매출 만들기. 둘 중에 어느 거 듣는 줄 아세요? 다 100만 원 이거들어요. 왜냐하면 1시간에 210억은 벌써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넘사벽이다. 근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1시간에 100만 원을 팔았다고 치면, 아니죠. 한 달에 10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물품 대금 주고, 이것저것 다 치고, 수수료 주고, 보통 사입이 아니라 위탁 판매일 테니까. 이쁘게 봐줘도 마진 15%거든요. 그러니까 15만 원 버는 거 한 달에. 장난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월 1,000만 원, 뭐 영업 없이 월 1,000만 원 만들기, 뭐 이런 거 막 나왔단 말이죠. 온라인으로. 1,000만 원이면 15%면 150 버는 거죠. 사실 뭐 그냥 빚 좋은 개살구밖에 안 그럼요. 되는데. 딱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로 돈 번 사람은 있죠. 강사밖에 없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깨닫는 거죠. 대면 산업은요, 이게 없어질 수가 없어요. 영업이 그 1930년에 미국에서 전화가 나왔을 때 영업 끝났다고 그랬거든요. 전화하면 되지. 영업사원 더 늘었고요. 60년에 주요 도로망이 다 구축이 됐을 때 영업 끝났다고 그랬어요. 차 타고 가면 되지. 영업 더 늘었고요.
95년에 인터넷 나왔을 때 영업 끝났다고 했지만 네, 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영업 직구는 계속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국이 영업에 쓴 돈이 9천억 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1100조, 네. 1200조 정도 되겠네요. 예, 예. 온라인 전체 광고비의 20배가 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강국인 거예요. 비즈니스 강국이. 네, 예. 그 대면 시장은 영원한 겁니다. 끝날 수가 없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세일즈도 그 세일즈, 미국은 그 학부 졸업하면 5명 중에 1명은 영업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투자는 어느 나라건 다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제가 2008년에 제 개인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운데 금융위기 터졌을 때 개동에, 그러니까 북촌이요. 서울 북촌에 한옥을 하나 이렇게 샀어요. 네. 미음자로 된 한옥. 예쁜 한옥이 있었는데 되게 쌌거든요. 그때는. 예, 예. 그리고 나서 북촌이 확 뜨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뭐 회사가 클 필요가 없어서 그 한옥을 사무실로 썼습니다. 아, 예. 근데 저하고 잘 알지도 못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렇게 친한 분은 아니신 변호사 한 분이 연락이 와서, 소장님 혹시 제가 뭐 외국을 가야 되는데, 한 3개월만 혹시 그 한옥 그 사무실 한 칸만 좀 쓸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시라고. 제 거니까. 그랬더니, 뭐 외근이 많아서 뭐 별로 있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뭐 법정 갖고 와서 이렇게 꽂아놓고 뭐 일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난 이 양반 진짜 외국 가는 줄 알았어요. 아, 예. 아니더라고요. 아, 사무실 얻을 돈이 없는 거예요, 변호사가. 변호사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북촌 카페에서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그냥 여기 중정에서 미팅하라고 했더니 그날부터 중정에서 미팅을 하더라고요. 네.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전국 4등까지 해봤어요. 저 같은 학력고사 세대인데, 그러니까 전교가 아니고 예전에 전국 모의고사 이런 게 있었거든요. 수능이죠. 네. 근데 전국에서 4등을 하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필요 충분 조건은 딱 하나였다 이거죠. 공부머리. 네. 근데 사회로 나오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딱 하나더라는 거죠. 영업력. 영업.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렇죠. 이 정말 귀감이 되는 얘기 아니에요. 네, 정말 귀감이. 요새 저기 의사들이요. 이거 의사 가족도 있을 테니까 함부로 예. 얘기하면 안 되지만 팩트만 얘기하자면 네, 팩트. 의사가 12만 6천 명입니다. 네, 예. 근데 한 해 3천 명씩 쏟아지거든요. 네, 예. 폐업하는 병원이 한 해 거의 근 6천 개예요. 더 많네요. 더 많아요. 2배네요. 그래서 이거 의술의 성형 이 실력보다 상담 시장 말빨이 중요하고 변호사 사시 점수보다 사무장 이 영업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결국에 모든 건 다 영업으로 그렇죠. 이루어져 사회 메커니즘은 그렇죠. 다 영업과 세일즈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네. 영업 화이팅. 예, 저도 화이팅. 그걸 다 일찍부터 아셔서 그쪽을 계속 더 힘을 키워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날에 지금 이런 결과를 만드신 분이 되신 거죠. 너무 귀한 말씀 오늘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유.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나중에라도 한번 또 뵐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네. 예. 저희 유튜브 채널도 커지면 한번 예. 꼭 예. 지금 부르기가 부끄럽네. 언제라도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